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손질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농해수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권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내용부터 좀 박지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3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다시 또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다행히도 2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국회에서 긴급하게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했던 메르스 법안도 함께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 지금의 메르스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메르스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우 다행한 일이고 보건당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어제 이제 국회에서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보건복지 다루는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 유전자 분석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안이었고요. 메르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이 이제 함께 걸리는 전염병인데 메르스가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AI 이것도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요. 결핵도 그렇고 그리고 E형 간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근년에 이제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E형 간염을 이게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E형 간염을 법정 그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그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신 거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 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이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이제 그 체계적으로 발생 빈도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E형 간염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죠. 인수 공통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법정 전염병에 포함시켜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감염병 사고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과하게 어떻게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메르스 사태도 하루빨리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의 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학교 급식에 같이 그 나왔었던 케이크가 그 케이크를 먹었던 아이들이 집단 감염되는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무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해요. 이번에 케이크 그 식중독 사태는 어떻게 좀 보셨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2,200명의 학생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게 이제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역학조사를 했더니 결국 이 살모넬라 균이 원인이었던 것이고 그 균이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의 원료로 제공되었던 그 계란의 흰자액 여기에서 이제 그 살모넬라 균이 감염되어서 확산된 걸로 이제 역학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원재료인 계란에서 문제가 있었군요. 계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계란은 대형 농장, 그러니까 100만 수 정도를 키우는 대형 농장에서 공급했던 계란이고, 그러니까 100만 수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장에 해당되거든요. 그만큼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농장에서 제공한 계란에서 그 균이 발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큰 농장에서 공급되었던 것에서 오염이 돼 갖고 이렇게 전염이 확산이 되면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그렇죠. 위험이 이미 늘 계란도 많이 납품이 됐을 텐데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농장에서 공급해서 만들어진 식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대형 농장이라고 해서 현대화된 농장이라고 해서 꼭 안전한 것이 아니다. 예. 이 부분도 충분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이제 계란이 유통될 때는 GP센터라는 검사 포장센터를 통해서 한 번에 검사 과정을 거치고 유통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형 농장은 그 업체와 직접 계약에 의해서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코 대형 농장이라 해서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다른 분야에서는 최근에 뭐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쪽은 규제를 더 강력하게 강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안전과 관련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예.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예. 일이 터지고 나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안 터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른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예. 또 그리고 우리 과수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있어요. 그 식생활 교육 지원법. 이걸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난달 30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그렇죠.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명 과일 간식제법이라는 건데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이때까지 급식은 있었지만 간식을 제공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식에 어느 날 과일이 한 조각 나가는 날도 있고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간식이라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서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 올 상반기에 예산은 이미 작년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이제 곧바로 9월 달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 과일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 건강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인스턴트 식품, 뭐 탄산음료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이 중장년층보다 못하다. 이런 그 연구 자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 우리 가정이 요즘 이제 그 많이 그 분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서 밥 먹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보건 차원에서 접근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식습관, 어릴 때 이제 입맛을 들여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과일 간식제라는 그 법안을 만들게 된 거고요. 현장에서 매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식중독 사태를 일으켰던 초코 케이크 기왕이면 이런 것보다는 건강한 우리 과일을 먹는 게 아이들 건강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좀 우리 전체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현장에서 공급망도 이제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해보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농가에서는 스마트팜, 스마트 농정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도 스마트 농정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 정보화법 이걸 또 발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스마트 ICT 정보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위 농장당 이렇게 정보화를 시켜 나간다는 것은 그것에 이제 효율성에 한계가 있거든요.
보다 국가적으로 농지에 관한 정보, 토양에 관한 정보, 기후에 관한 정보, 그리고 농작물 재배에 관한 정보, 그리고 우리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경영체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현재는 부분적으로 또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전체 농업 자체를 스마트 농업으로 바꿔내기 위한 농업 전체를 아주 튼튼하고 이 정보화된 농업으로 예. 그것을 먼저 하고 단위 농장은 이 국가가 깔아놓은 스마트 농정 정보화 체계 위에 각자 농장들이 스마트 농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체계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우리 농촌 하면은 사실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좀 빈곤으로 이어지는 그런 농촌 예.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 통과가 좀 빨리 시급하게 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예.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법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임위마다 중점 현안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계신 농해수위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좀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크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일자리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일자리를 확보하고 해결하는 거기에 농업, 농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식품 푸드 플랜, 그러니까 푸드 플랜 지역 단위로 그렇게 해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면서 지역 단위로 그 공급망을 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이러한 정책이 일자리 정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 선진국에서 이미 이런 그 정책을 도입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 푸드 플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을 하나의 주요한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농촌을 근거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과 화력 발전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다 지방이고 농촌이란 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지역 단위의 협동조합, 소기업, 마을 단위 공동체 이런 데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이득도 높이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속도도 붙이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안전한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또 스마트 농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과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의원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형권 의원이었습니다.